현대상선 출신인데 현대그룹이 오비 모임이 있어요.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중공업이 세계에서 주축이 돼서 압구정동에 사무실이 있고 현상에 중무회 금융이라는 모임이 있어서 각 계열사들로 퇴직하면 다 모여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상에서 현상의 포럼이 현상의 포럼이 광화문, 강남, 그리고 부산 세 군데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현상의 광화문 포럼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해운 출신이다 보니까 해운 물류 분야만 계속 포럼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미천이 떨어져. 나중에 두 번째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예임하신 분이 유창근 회장님께서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뭔가 시대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내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챗GPT가 그때 한참 막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IT에 근무하고 그때가지고 성원근이가 준비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근데 왜 AI에 관심을 갖게 됐나 그러면 제가 2020년부터 3년 동안 이제 IT에 들어갔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AI 매대라 그래가지고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얼굴을 인식하면 문이 열려서 내가 냉장고 같은 데서 이렇게 물건에서 물건을 선택해서 끄집어내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그 AI 매대라는 걸 제품을 개발해서 그걸 이제 우리 마케팅을 하는데 이제 카이스트 나온 성무가 그걸 주관했는데 이제 그건 공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에는 개념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입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 내가 AI까지 뭐 공부에 대한까지 계획 생활을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빠져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AI 전공하신 공학 출신 빼고 인문계통, 그러니까 비과학도로서는 AI에 대해서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 정도의 지식을 축적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럼 일단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새벽 3시에 나서 지난 12일 날 우리 AI 세 번째 강의를 하고 오늘 제가 새벽 3시에 나서 강의를 좀 준비해 봤는데 이게 FM을 하면은 너무너무 지겹고 재미도 없고 하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서대로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3번 동안 AI 전체에 대해서 두서없이 편하게 서로 질문들을 받고 제가 리드하면서 3번을 복습처럼 하면은 아마 어디 가서 AI에 대해서 감이 있다는 말을 들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준비한 거 이게 자료 깔아서 하면은 저는 편한데 듣는 사람이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받고 네, 질문도 많이 받겠습니다. 토론도 하고 네, 그럼요. 좋습니다. 모두 편하게 질문하시면 오늘 아침에 파워포인트를 하다가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했는데 우선에 우리가 좀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뭐냐는 인공지능. 자 우리가 그 생활을 갖다가 이게 좀 생각한가요? 조화인가요? 조화가 되죠. 조화를 영어로 뭐로 표현을 뭐라죠? 조화를 영어로 아티피셜 플라워입니다. 네. 이거 생활은 내추럴 플라워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조화가 있는데 이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뭔가요? 딱 한 가지는 향기가 있느냐면 그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조화는 생각하지 몰라요. 그리고 또 조화가 좋은 거는 관리하기가 좋잖아요. 결코 시들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 그 로봇은 뭐냐, 뭐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몸 중에서 목 위로
머리, 눈, 코, 뭐 이런 상상력 이 부분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게 Artificial Intelligence가 AI라고 보시면 되고, 그 로봇은 뭐냐? 목 위에 팔, 다리가 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아닌 기계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는 게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은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 이제 로봇을 컨트롤하는 건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인 거죠. 그렇게 개념을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인공지능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대, 50년대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통 50년대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컴퓨팅 머시너리 앤 인텔리전스라는 논문에서 이제 기계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비싼 밥 먹고 참 저런 생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여기 적어야 1950년에 이게 중요합니다. 다트머스 회의를 조직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이때 이제 그 AI를 학문 분야로 정립한 그 사건이에요. 여기 이제 마빈 미니스키, 허버트 사이먼 학자들이 참여했고요. 그때 그 다트머스 회의를 저 회의를 컨퍼런스는 록펠러 재단에 투혼을 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후원을 하면서 저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하자라고 말만 하고 좀 진행하다가 처음으로 1964년도에 90대 엘리자라는 그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챗GPT의 초기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엘리자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은 지금 챗GPT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슬퍼라고 치면은 왜 슬프세요?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요즘 챗GPT는. 근데 저때 엘리자라는 것은 나 오늘 슬퍼 그러면 그냥 왜 슬픕니까? 그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자의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하는 게 엘리자였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역사가 흘러옵니다. 보시면 그런데 우리 인공지능 할 때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이 딥러닝인데 딥러닝은 그러니까 머신러닝에 속하는 하나의 종류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기계가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기계가 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 기계가 어떤 패턴,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게 머신러닝. 그 머신러닝의 머신러닝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인공지능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머신러닝의 말 들어보셨죠? 네. 딥러닝의 말 들어보셨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띄워볼게요. 2022년 12월 1일 날 챗GPT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챗GPT 등장을 해서 뭐 일주일 만인가 100만 명이 접속을 했고 참고로 지금 우리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GPT에 접속한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55억 명입니다. 55.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글도 뛰어들고 다 했지만 아직까지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GPT에 접속한 사람들이 그리고 사용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구글 제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한 5억밖에 안 돼요. 사용자들이. 아직까지 챗GPT가 압도적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성능은 이제 사실 뭐 챗GPT보다 좋은 게 많이 나왔죠. 지금.
많이 나왔고, 챗GPT가 이게 왜 이렇게 등장을 했을까? 이유를 아세요? 이게 갑자기 왜 짠 하고 나타났을까?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갑자기 우리는 가만히, 우리가 뭐 해달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 뒤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간에 쉽게 말하면 삼국지, 전쟁입니다, 전쟁.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뭐 이렇게 페이스북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사실은 이제 우리 온라인 시장의 검색 시장이라는 온라인 시장의 절대 강자였죠. 그리고 한때는 한 4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시장에, 특히 모바일 시장의 초강자로 갈 뻔했어요. 어느 정도 하면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송을 들석을 페이스북에 생중계할 정도로 페이스북이 초강자로 갈 뻔했는데, 구글이 이제 상당히 긴장을 했겠죠. 구글이 그거를 어떻게 엎었냐 그러면 유튜브를 합병함으로써 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합병한 게 구글에서 아주 뭐랄까 일차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구글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보니까 자기들은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따라 돈을 버는데, 이게 보니까 이 구글이 이제 검색에 지금 구글이 검색 시장이 92%입니다. 전 세계 90%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배가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구글 검색을 많이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광고를 담는다는 거죠. 구글이 광고를 담는 거니까 이게 아까 우리 교수 대표가 4천에 놓은 사람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광고를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를 엎으려고 시도한 게 바로 챗GPT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그 솔트만 있을 때, 알트만 있을 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서 이게 쫙 내놓은 게 이제 챗GPT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구글이 그것도 모르는 기업이거든요. 구글은 챗GPT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구글은 이미 챗GPT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내놓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CEO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 나왔을까? 구글 같은 기업이 챗GPT 나올 때까지 멍멍하니 그것도 몰랐을까?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구글은 바하드라는 걸 이미 있었지만 내놓지 않았는 게, 이 챗GPT라는 게 2022년도만 해도 챗GPT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의 검색이에요. 정보의 검색. 그러니까 뭘 검색을 하면 정보가 나오고. 그래서 구글은 이미 자기가 구글 그 사이트에서 검색 시장을 잡고 있는데, 굳이 바드라는 챗GPT를 내놔가지고 그 구글 전체의 마켓쉐어를 흔들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내가 만든 이 제품이 잘 나가고 있는데 다른 제품을 내놓아가지고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가만히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받은 오픈 AI에서 챗GPT를 내놓은 걸 거죠. 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게 근본적인 저희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가 하니까 구글에서도 참, 우리도 다 알고 있어, 자식이. 해서 이제 바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에 알려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관심을 가지고, 또 구글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또 우리 오픈 AI 더 좋은 거 3.0, 4.0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구글에 뭐 제미니가 있고, 우리 오픈 AI의 챗GPT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각 회사에서 나의 전략적인 주무기는 이거다라고 지금 정한 게 없어요. 요즘 대표가 내놓는 대표 여기서 그래? 뭐 더 좋은 거 내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제 노트북 LM이라는
학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PDF 파일로 있으면 그거를 챗GPT에 올리면은 쫙 정리해 줍니다. 글로 정리해 주고 대화형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URL을 복사해서 그게 올리면은 그 유튜브 내용을 쫙 정리해 줍니다. 좋은 거는 원래 원문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정리해 줍니다. 그 노트북 LM이 지금 나온 지가 아마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그 제가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따가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은 딥러닝은 머신러닝 일종이고 머신러닝은 패턴. 딥러닝은 이겁니다. 조금 이제 사람처럼 신경망을 이용해서 뭔가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딥러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를 되더래야 이게. 자, 우리 간단히 AI의 우리 이런 딥러닝, 자연어 처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챗GPT의 이제 기술이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데, 저 자연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사람이 평소에 사용하는 대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내추럴 랭귀지라고 하는데, 그 기계가 그 내추럴 랭귀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챗GPT의 핵심 기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챗GPT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난 챗GPT 한 번도 사용 안 해봤다. 이미주 대표님 뜻밖인데요. 안 사용해봤어요. 아, 그래요? 뜻밖인데요. 사실은 뭐 특별히 그 전문적 기술을 검색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 사용할 일이 별로 없죠. 내가 문서 작업을 해야 할 일이 있다든가 전문적인 정보를 파악할 일이 있으면 별로 사용할 일이 사실 별로 없죠. 근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고. 예, 뭐 배경 기술은 다 똑같습니다. 딥러닝, 뭐 스케일링, 뭐 강화학습. 예, 강화학습은 이제 계속 이제 리포스먼트 러닝을 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잘 아시고 샘 알트만이라고 이제 오픈 AI의 이제 뭐 오너가 있는데, 원래는요 일론 머스크랑 알트만하고 오픈 AI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유효성 대표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오픈 AI를 테슬라와 통합하거나 자신이 CEO로 이끌 것을 제안하였으나 알트먼과 다른 창업자들이 반대. 결국 머스크는 이사에서 물러나. 그는 오픈 AI 비영리 사명을 지키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으로 상업화했다고 비판. 일론 머스크가 아시는 대로 별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얼트만하고 같이 오픈 AI 만들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 관련 없고 알트만이 이끌고 있고, 알트만도 작년인가 오픈 AI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가 다시 안 돌아가. 회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다시 팩했어요. 오픈 AI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 오픈 AI를 만든 것은 AI를 가지고 인류에게 좀 공헌하고 좋은 쪽으로만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왜 이제 지금 이제 그 오픈 AI 돈 버는 거에 그렇게 해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꼬시 유혹했겠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오픈 AI하고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이 막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자, 우리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갈등의 핵심 비영리와 영리.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가 비영리 사명을 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에
영리 추구에 집중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알트만은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파워가 AGI 개발의 필수적이라 주장하고 영리 구조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냐 하느냐 돈 벌어야지 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알트만의 생각인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돈이 많으니까. 네, 자기 돈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챗GPT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할 수도 있고 12월 1일에 할 수도 있고요. 챗GPT가 이제 출을 후에 이제 발전했습니다. 그동안 구글은 키워드 방식으로 검색을 했는데 이제 대화, 텍스트 투 텍스트, 챗이 대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PT 약자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조정민 대표는 GPT 약자는 뭐죠? GPT? 네. 우리 이런 기본적인 거지. Generative Processing P. Pre-trained 와. T 테크놀로지도 되겠죠. 결국 테크놀로지죠. 정확하게 말하면 트랜스포머죠.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 테크놀로지. 제너레이티브, 그러니까 생성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크리에이트가 아닌 겁니다. 제너레이티브는 뭔가면은 여기에 물을 쫙 부어주면 이따가 이게 술이 나오고 그런 걸 제너레이트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걸 제너레이트라는 거죠. 그건 크리에이트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를 소스를 주면 AI가 막 작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제너레이트. 프리트레인드는 이미 미리 다 훈련시키는 딥러닝 머신러닝 통해서 훈련하는 거고 이걸 전환하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GPT가 등장했고요. 챗GPT 종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GPT가 그러니까 AI 보통 AI가 지금 한 80개 됩니다. 80개 네, 그 정도 됩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넣었습니다. 오픈 AI에서 만든 GPT 3.5, 4 이렇게 나와 있고 구글에서 만든 이런 거 제민이라든가 구글하고 오픈 AI 싸움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왜냐하면 두 사람이 싸워야 싸움이 되는 거지 우리 싸움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자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가 나와요. 프롬프트. 자 프롬프트 조정민 대표님 보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D 프롬프트. G 프롬프트 챗GPT를 잘 다루는 게 최고의 지식 알아야 면역으로 합니다. 자동차를 잘 알아야 자동차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프롬프트 상대방이 빠르게 반응하도록 자극하는 모든 활동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하기, 상급자가 학생에게 지시하기, 친구에게 요청하기, 참고로 연극 무대에서는 프롬프트 배우들이 대사나 움직임을 잊어버렸을 때 관객이 볼 수 없는 위치에서 극본을 읽고 그들에게 대사나 행동을 알려주는 역할을 맡는 사람 또는 기계, 외국어로 질문을 공략하기, 컨트롤 플러스 G 예. 자, 일단 우리가 챗GPT를 잘 다루려면 사용자가 많이 알아야 돼요. 사용자. 왜냐하면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질문을. 삼성 테크노밸리 CBMC가 정회원 10명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묻는 거 하고 삼성 테크노밸리가 5개월 후에 정회원 15명을 가져야 되는데 각 회원별로 무슨 활동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프롬프트라는 건데 우리가 챗GPT 질문을 잘하면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좋은 대답이. 그래서 그걸 이제 프롬프트를 하고 보통 연극 무대에서 이제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리긴 한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옆에서 대사를 알려주거나 하는 것도 우리 뉴스할 때 아나운서들이 앞에 보는 거죠. 그것도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기초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게 영어로 된 우리 일상의 모든 데이터를 영어로는 다 번역을 하잖아요. 한국어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질문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고급적으로 받아내는 그래서 물론 이제 DeepL이라는 사용을 해가지고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급적으로 하다 영어로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 프롬프트가 우리 스스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AI가 사람보다 모든 게 다 훌륭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압도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샷 학습, 한 번에 배우는 능력, 이거는 아직까지 AI가 잘 못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지금 딱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조참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 얼마나 이게 모임이 은혜롭고 이런지 파악하는 그런 원샷 딱 파악하는 그런 거는 AI가 사람보다 앞서기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앞으로도 그런 걸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복합 인지 능력, 복합 인지 능력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와요. 삼성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소속기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기 챗GPT가 있고 우리 주광석 회장님 계세요. 어느 쪽에 문을 보는 게 우리 생명을 견딜 가능성이 클까요? 100% 주광석 회장님 아니죠. 왜 회장님은 여기에 근무들도 잘 아시고 또 그동안 사례도 있고 또 방송을 듣는 사람이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다 들을 거 아니겠죠. 그래서 챗GPT는 기계적으로 통과 어디 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주광석 회장님은 그건 이미 만든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지하로 갔다 어디 가니 다 알아서 계십니다. 그런 거는 챗GPT가 인공지능이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런 복합적 인지에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따라오는 게. 오늘 두 번째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걸 던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결국은 챗GPT가 많은 일을 하고 빨리 하고 하는데 그런데 자 우리 TSMC 모르시는 분 계세요? TSMC 왜요? TSMC 약자가 뭐죠? TSMC 대만 기업이잖아. 대만 그냥 대만 기업이라면 유성 대표님 알고. TSMC 타이완 T 타이완 S 세미컨덕터 M 매뉴팩처링 C 컴퍼니 대만 반도체 제작 회사입니다. BMW 약자가 뭔지 아세요? BMW 바바리안 모터스 컴퍼니 딴 뜻이 아니고요. 바바리안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BMW가. 그러니까 자 우리 TSMC가 있고 그건 대만의 회사고 미국에는 뭐가 있죠? 지금 유명한 주가가 하나 같은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있고 또 한 가지 뭐죠? A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MD.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재미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TSMC가 없으면은 전 세계 AI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에 대한 칩을 TSMC가 만듭니다. 딴 데도 만든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필요 없고요. TSMC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칩을 설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AMD가 그것을 설계를 해서 TSMC에다가 오더를 줍니다. 이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TSMC가 만들어서 엔비디아하고 AMD에 납품을 하면 엔비디아와 AMD는 그걸 가지고 해외에 팝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 정신교육 시킨다고 지금 반도체 수출 제한을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TSMC가 만들어서 TSMC는 오로지 그러니까 만들기만 합니다. 설계를 못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만들어서 엔비디아하고 AMD 주면
이제 트럼프는 그 엔비디아를 컨트롤해서 중국에다가 수출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못하면 중국은 뭐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 GPU 시장, 그러니까 저 GPU 시장의 점유율이 몇 프로냐? 92%. AMD가 8%. 두 개 합치면 100%입니다. 지금 인텔이라든가 또 삼성에서도 뛰어든다고 하는데 그냥 뛰어든다는 말을 한 거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고요. 엔비디아가 92%입니다. 그리고 AMD가 8%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TSMC는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작 기업인데 어떻게 저 회사가 생겼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TSMC의 회장은 모리스 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아주 수긍을 해서 미국에서 아주 앞으로 반도체가 전 세계 산업에 쌀이 것이다라고 알고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리버 창이라는 대만의 총리가 모리스 창한테 콜을 합니다. 야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의 반도체 산업을 좀 육성해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정희와 박태준 포항부터 관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안 갈랍니다. 저는 지금 행복한데 그러니까 리버창이 총리가 100주식을 줍니다. 거기다가 미연봉 적고 네가 적고 100주식을 적고 대만으로 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대만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TSMC는 대만의 국가 자금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독립기업이죠. 그 TSMC가 그 회사가 TSMC가 생겼고 그 회사가 이제 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발전을 하고 이제 그쪽 들어왔고 엔비디아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엔비디아 이거 나오시는 거죠? 엔비디아 회장은 젠슨함입니다. 젠슨함. 우리 유승 대표님 이거 보도록 젠슨함은 뭐였죠? 젠슨함은 9살 리사수는 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들 모두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죠. 젠슨함은 1963년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영어 교사의 어머니 사이에서 이남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영어 교사였던 황의 어머니는 황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보내기 위해 영어를 직접 가르쳤어요. 매일 아침 사전에서 영어 단어 10개를 무작위로 택해 황에게 단어, 스펠링과 뜻, 예시 등을 설명하도록 했죠.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은 황이 5살 때 태국으로 이주했어요. 1973년 당시 태국에서는 시민이 정부를 향해 대규모 시위를 펼치는 등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죠. 황의 부모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1살 터울인 친형과 미국에 있는 삼촌에게 맡기는데요. 9살 때부터 황은 형과 함께 부모와 떨어져 켄터키주 오네이나 기숙학교에 들어가 유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동양인이라는 인종차별과 학교 폭력에 시달렸지만 황은 떨어져 사는 부모님을 늘 떠올리며 학업에 매진했죠. 그 결과 세계 최초의 GPU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네, 자 우리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처음에 컴퓨터가 처음에 컴퓨터가 한 작업을 저는 우리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천공 테이프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컴퓨터가 작업한 내용을 천공 테이프라는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옛날에는 컴퓨터 초기에는 지금 우리가 막 치면 몰입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발전된 거고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 작업한 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조준 컴퓨터 개발되면서 뭐 컴퓨터 게임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젠슨함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뭐 박사하면서 친구들하고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같이 만들었어요. 3명이 만들 때 그 젠슨함이 읽었는 거예요. 앞으로는 CPU로는 부족하다. GPU가 같이 필요하겠다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CPU랑 GPU랑 차이가 뭐냐? GPU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컴퓨터를 뭐 치면 우리 옛날에는 그냥 한 줄 이렇게 두루룩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치면 쭉 나오잖아요. 두루룩 나오는 걸 직렬 연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쭉 나오는 걸 병렬 연산입니다.
GPU가 있어야지 병렬 사실은 직밀로 이렇게 두루룩 나오는 것 말고 사람보다는 빨라요. 빠른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사람 욕심도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병렬이 아니면 지금 이런 컴퓨터를 누가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GPU가 있어야지 병렬로 보여주기 가능해요. 그 젠슨왕이 그 병렬로 보여줄 수 있는 GPU를 개발하는데 맥스모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그거는 100%저 사람의 인사이트였습니다. 젠슨왕의 GPU 시장에 GPU 시장을 이제 92%를 이 엔비디아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무서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TSMC도 대만에 있고 젠슨왕 대만 사람입니다. 여기에 밑에 나오는 AMD에 해당 리자수 여자인데 저 사람도 대만 사람입니다. 젠슨왕과 리자수는 5촌지간이에요. 같은 엄마 쪽이에요. 서로 몰랐어요. 근데 어떤 학술 세미나에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엄마 쪽 같은 거야. 친척이야. 그래서 젠슨왕 리자수가 이제 자 그러면 보십시오.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AI를 싸운다고 하지만 보세요. 만드는 회사가 대만에 있고 설계하는 회사가 하나는 미국, 둘 다 미국인, 둘 다 대만 사람이 오너예요. 진정한 관계가 누굽니까? 대만이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만이 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TSMC라는 회사가 생길 때 아주 탁월하고 현명한 정치 지도자 리버창이라는 사람이 결정을 해준 거죠. 그 사람 초대해 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사실은 대만이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제가 기억하는 92년도에 김영삼 정부에서 대만하고 이제 국교를 한다라고 북중국가 외교를 한 걸로 시작하는데 저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되게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최근에 한 4, 5년 동안 뭐 이런저런 공부하면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대단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죽었다 깨나도 대만은 한 번 먹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콩은 먹었을지 모르지만 자, 우리 엔비디아하고 AMD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엔비디아 얘기해주는데 자, 보시면 엔비디아는 1999년 GeForce 256을 출시하면 최초로 GPU라는 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제품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늘의 엔비디아가 있는 저 제품이 초대박을 합니다. 저 제품이 이제 하드웨어로 가속한 최준식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저 제품 때문에 아직까지 저 제품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식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사도 늦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인텔이라든가 어제 그 젠슨왕이 인터뷰했는데 지금 인텔이라든가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요거 이야기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엔비디아하고 AMD가 저 GPU를 만드는 제작을 TSMC 맡기자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대만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랑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가는 운송비가 오히려 싸거든요. 그럼 삼성에는 왜 맡기지 않을까요? 왜 삼성에는 GPU 수제를 맡기지 않을까요? 엔비디아에서. 봐요. 삼성은 종합 반도체이기 때문에 설계까지 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안 맡깁니다. 근데 TSMC는 정말 충실하게 엄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 맡기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하려고 지금 이제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어제 젠슨왕이 그랬죠. 실패할 가능성을 본다. 자기는.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돼요. 거의 초기에 거의 조간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처음에 대만 정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포항개철을 우리 여기 있는 돈 앞도 우리 포항개철 못 찾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항개철 같은 기업이 사실은 처음에는 공기업을 시작했다가 민영화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제가 일부러 좀 산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되고 더 재밌는 스토리 가지고 일단 예습 좀 하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좀 할게요. 질문.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코멘트 질문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AI에 대한 이제 역사 배경이 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so what? 그래서 우리 여기 입주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이런 챗GPT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업무 비즈니스를 우리가 개선이나 또는 새로운 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나중에 네네. 2차, 3차에 가면 네네. 이걸 해주면은 이게 그렇지.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나도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적어도 지난 봄부터 이제 한글 영어 순차 설교를 제가 영상을 해서 올려요. 온라인 유튜브에다. 사실은 옛날에 설교 원고 한글 원고 10페이지를 내가 영어로 다 번역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거야 아마. 지금은 그냥 10분이면 바로 센터스 바이 센터스로 바로 가면은 왜 영어뿐만 아니라 수십 개 국어가 다 되니까. 그런 거는 정말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옛날 영어 번역하고 문법 뭐 단어 외우고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직접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저도 뭐 재정 강의를 5번 했지만 우리 성범자님 이 강의를 앞으로 3번 한다는 거를 이제 기대가 굉장히 되고 굉장히 이제 좋고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영상도 찍어서 막 공유해서 삼태벨 막 여기 주위의 분들이 야 이런 거 해 여기 제가 한국농협회 경영자 교육팀장했어요. CEO들 매조차 호텔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강의 들었단 말이죠. 2박 3일 제주도 가면 이런 거 몰아서 패키지로 2박 3일 수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최고의 지금 이런 어떤 조찬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뭐 우리가 정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강의 해주신 우리 성원분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송의 노래로 27차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손 너희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예, 교차 시작도 정영화 선생님께서 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7차 준비 삼태별 지회 창립 준비 모임을 이때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성원 본부장의 이 AI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사이트를 얻듯이 저희들의 모임이 정말로 새로운 것을 얻는 그런 유익한 모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서 삼태별 지혜가 이 지역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이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이 1000명의 하나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 삼태별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어떠한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이 좌절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음식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먹고 마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저희들을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하나 까먹었는데요. 예. 우리 정영화 대사님도 강사를 모셔가지고 외국에 저 기업 수출하고 현지 진출하는 이런 엄청난 그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아니, 다음 특강은 요즘에 그 중동 정세에 대해서 그 아랍에미리트 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에 대해서 네. 그 강의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국제정세 중요하죠. 네. 국제정세가 중요합니다. 저 특강 두 번째는 한 주 미루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정용화 대사님이 네. 저 중동 전세 지원 변화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 네,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도 네, 한번 브리핑해 주시고.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이 우리가 좀 큰 눈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선정적으로도 좀 실사를 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에 급이에요. 지금 시기가 딱 맞아요. 그거 좀 하나 좀 미루고 일단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 박수. 아랍에미리트 대사님이 들려주시는 네, 좋습니다.